the old red, white, and blue. Over there, over there. 1918년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연합국들은 자신들의 적이었던 독일 제국을 재기불능 상태로 만들어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1919년에 베르사유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총 440개의 엄청나게 많은 조항들이 있지만 패전국인 독일에게 제일 타격이 컸었던 세 가지 조항을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 과거 독일 제국의 모든 식민지를 포기하고, 두 번째, 군대와 무기들의 규모를 크게 줄이고, 세 번째, 전후배상금 1320억 마르크를 연합국들에게 20년 안에 배상할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특히 세 번째에 이런 터무니없이 큰 액수의 배상은 독일 경제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는 엄청난 타격을 안겨왔습니다. 이어서 1929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에서 일어난 세계 대공황까지 독일에 영향을 끼치자 독일 국민들은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자존심 하락, 하이퍼 인플레이션, 대공황, 3단 콤보로 너무나도 힘들어하기 시작하였고, 마치 인간이 자기 힘으로 안 되는 한계에 직면했을 때 종교를 찾는 것처럼 독일 국민들은 독일을 구원할 메시아 같은 강력한 지도자가 나오길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1936년) 독일을 장악한 히틀러의 나치 정권은 라인란트 지방에 재무장을 선언하며 독일을 강하게 옥죄고 있었던 베르사유 조약을 대범하게 하나씩 어겨가기 시작합니다. 히틀러는 영국과 프랑스가 자신들과의 정면 충돌을 피하려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본격적인 대외 팽창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나치는 그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관 중 하나인 레벤스라움을 실현시키기 위해 주변국들을 호시탐탐 노려왔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른 의미로는 그들이 정복전쟁을 일으키려는 명분이었다는 것을 뜻하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 결과 1938년 1차 세계대전 동안 자신들과 동맹국이었고 같은 민족과 언어, 문화를 공유하던 오스트리아부터 천천히 집어삼키기 시작하였습니다. 히틀러의 도박은 성공적이었고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행동력을 빠르게 밀어붙이기 시작하는데, 마침내 이렇게 히틀러의 오스트리아 합병이 성공적으로 먹히자 나치를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조차도 총통각하 만세를 연발하며 찬양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생길 겁니다. 독일이 베르사유 조약을 어기면서 이렇게 대놓고 체격을 불리는데 도대체 왜 영국과 프랑스는 가만히 있었던 걸까요? 당시 영국과 프랑스는 1차 세계대전을 겪은 지 채 20년도 안 되었기에 다시 한번 더 끔찍한 전쟁이 일어나는 걸 너무나도 싫어했습니다. 심지어 프랑스는 독일과의 국경에 철옹성이라고 불리우는 마지노선까지 쌓으면서 개입보다는 소극적인 방어를 선택합니다. 신이 난 독일은 다시 한번 레벤스라움을 실현하기 위해 눈을 돌리기 시작하고 이번에는 체코슬로바키아가 걸려들었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를 노리기 위한 명분을 만드는 데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당시 체코슬로바키아의 주데텐란트에는 독일인이 약 300만 명 정도 거주를 하던 지역이었습니다. 이때는 무려 체코슬로바키아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인구였고, 급기야 독일은 체코슬로바키아에게 독일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주데텐란트의 자치권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당연히 이를 거절할 시에는 무력으로 대응하겠다고 체코슬로바키아를 협박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체코슬로바키아는 오스트리아 때처럼 쉽지가 않았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 정부는 독일과의 전쟁을 준비하면서 국경을 강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히틀러는 선전포고를 하기 직전까지 가는데, 그러나 1938년 9월 당시 영국의 총리였던 네빌 체인벌린은 이제 더 이상의 방관은 무리라고 생각하며 드디어 행동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당연히도 무력 개입은 아니었고, 이러한 상황을 평화적으로 히틀러와 의논하기 위해 무려 3번씩이나 독일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중 마지막이었던 뮌헨 회담은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중재하에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4대 열강들의 정상들이 만나 체코슬로바키아의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자기 국가의 운명을 의논하는 자리에서 체코슬로바키아 대통령은 나가리가 되어 회담에 초대도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체코슬로바키아의 동의 없이 체코슬로바키아를 분할하는 거에 사인을 했고 각자의 위치로 돌아갔습니다. 뮌헨 협정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주데텐란트는 독일에게 양도된다. 두 번째, 테시에는 폴란드에게 양도된다.
세 번째, 카르파티아, 루테니아와 남슬로바키아는 헝가리에게 양도된다. 마지막으로 회담 참여국들은 체코슬로바키아의 안전과 독립을 보장한다고 했습니다. 이 협정은 일명 서구의 배신이라고도 부릅니다. 체코슬로바키아와 동맹관계였던 프랑스, 그리고 체코슬로바키아의 독립을 보장하였던 영국까지도 체코슬로바키아의 마지막 아우성을 이악 물고 무시했습니다. 이어서 1938년 10월 나치 독일군과 히틀러는 주데텐란트에 거주하는 독일 주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무혈 입성을 하게 됩니다. 여담이지만 영국의 체인벌린 총리는 히틀러와 3번의 만남을 통해 그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그 사나이는 냉혹하고 고집투성이 같지만 나는 그의 인물됨에서 한 번 약속한 것은 지키는 사나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이 뭔 개소리야! 이렇게 나름 뮌헨 협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생각한 체인벌린은 영국으로 귀국했고 시민들에게 열렬한 환호를 받으며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선량한 동포 여러분, 영국의 총리가 독일로부터의 명예로운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우리 시대와 유럽이 평화로울 것을 믿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세계의 평화는 유지하게 되고 우리는 그의 업적을 기려 체인벌린의 동상을 세우려는 찰나 히틀러가 체코슬로바키아의 나머지 지역을 점령하고 있다. 뭐라고? 오, 너 나를 속였구나. 뭘 바래? 난 히틀러야. 이렇게 통수를 때린 나치 독일은 이후 체코슬로바키아 대부분의 지역을 완전히 합병하기에 이르고 슬로바키아 공화국을 만들어 기존의 체코슬로바키아를 괴뢰국화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국력을 키워간 히틀러는 소련과의 불가침 조약을 맺고 1939년 9월 1일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인류 역사에서 최대의 사망자를 낸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영국에서 체인벌린 내각의 입지는 점점 좁아져만 갔고 당시 독일을 상대로 강경파였던 처칠은 우리들은 완전하고도 절대적인 패배를 보았다 라고 하며 줄기차게 체인벌린을 까대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처칠은 체인벌린을 사퇴시키고 대신해서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은 수없이 많은 인명피해와 인종차별, 문화재 파손, 국토폐해 등등 인류에게 어마어마한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사실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만약에 히틀러의 야망을 눈치채고 영국과 프랑스가 발빠르게 개입했다면 전쟁이 일어났어도 수많은 피해는 막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고의는 아니었지만 계속해서 유화 정책을 썼던 체인벌린의 치명적인 실수가 독일에게 시간과 힘을 주어서 더욱더 큰 전쟁이 되었던 것은 명백한 사실이긴 합니다. 심지어 현대에도 체인벌린은 BBC의 역대 최악의 총리 1위로 선정되는 만큼 크나큰 불명예가 그에게 아직도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2차 세계대전 최고의 무능력자로 꼽힌 네빌 체인벌린 총리였지만 사실 체인벌린은 총리이기 이전에는 일 잘하던 정치인이었습니다. 성공한 기업가 출신이었던 체인벌린은 1930년대 초중반 재무장관 시절 영국도 피해가지 못한 세계 대공황을 대대적인 경제개혁으로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회복시킨 장본인이었습니다. 그의 훈훈한 외모와 함께 영국 국민들에게도 인기가 급상승하였고 자신의 그동안 성과로 인해서 1937년 총리로 취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총리가 되고 난 뒤 3번의 독일 방문을 하면서 독일의 군사력과 산업력을 아주 잘 알고 있었지만 정말로 전쟁을 진행할 것이라는 군사적 상황은 예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경제를 잘 알고 있는 경제 전문가였지 군사적인 것을 아는 군사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히틀러는 은밀한 독사였고 체인벌린, 그는 순진한 경제인이었던 겁니다. 결국 그는 사임 후에 영국 전시내각의 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으나 전쟁이 벌어진 것에 대한 심한 책임감을 느낀 체인벌린은 급격한 스트레스성 건강 악화로 1940년 그 해를 넘기지 못하고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2차 대전 기간 지상 최대의 말실수를 한 이 남자 체인벌린, 그는 진정 대전쟁을 반복하고 싶지 않은 평화주의자가 아니었을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체인벌린이 평화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f at first you don't succeed, try again. That's what I'm doing.